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4월 경제지표 수치가 공개됐고요. 또 한국에서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애틀에서는 한 야외 크리스천 집회를 둘러싸고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미국의 일다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미국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짧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달 지난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4월 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닌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에 너무나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적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증시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많이들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4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2.1%, 네. 기대치가 2.2%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전달인 3월 달은 2.3%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4월 동안에 무역 적자가 한 46% 감소가 되었다. 이 말은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무역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에서부터 수입해오던 사람들이 수입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적자가, 미국은 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적자의 폭은 늘어나는 그런 나라인데, 네. 무역을 적게 하니까 굉장히 거의 50% 반으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볼만한 것은 개인의 인컴, 개인의 수입이 늘었고, 그리고 반대로 소비가 줄었고, 개인들의 소비가 줄었고, 또 반대로 개인들의 저축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많이 저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컴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 리세션이 온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호황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기는커녕 도리어 디플레이션,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모르죠. 네. 전문가가 확실히 알면은 큰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경제를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예측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만 하는 것인데, 네. 이런 수치가 나올 때에 아직까지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큰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짧게 언급만 하고 네. 오늘 시간이 별로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예. 네. 최근 그러면은 한국 대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 정도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있을 텐데요. 최근 유시민 씨의 발언도 아주 시끌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아주 발언을 해서 지금 그 발언으로 아주 온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장로님? 예, 제가 방송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고 지금 이번 주에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두 후보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얘기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주 다르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국힘당과 김문수.
국힘당은 뭐 저는 그렇게 좋은 정당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대선에 출마한 그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텐데 두 후보를 그들의 생각이나 과거의 행적이나 그들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이 비슷비슷하면은 좀 고르기가 애매하죠. 네. 이걸 골라야 되나 저걸 골라야 되나.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정반대의 그런 입장을 확실히 차별되는 그런 후보들이면은 도리어 선택이 쉬워진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양 진영을 지지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권자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중간에 중도층. 예,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이제 무당층 당에 지지하는 당이 없고 아무런 정치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는 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나 유권자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있는데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다. 너무나 차별이 크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지금 하여튼 한국 선거는 그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미국 선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네. 무슨 말을 했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그냥 그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정말 그 영화 보는 것보다도 더 좀 신기한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네. 이번 주에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시민의 발언. 유시민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진보 성향 좌측에서 이제 쭉 있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문수는 한때 그쪽에서 좌측에 있었지만은 오래전부터 우측에 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두 사람들이 과거가 겹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이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와이프인 설랑영 여사에 대해서 아주 좀 심한 표현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개된 녹화된 방송에서 이 청중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이걸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된 방송인데 이런 방송을 또 왜 그 내용 그대로 내보냈을까 하는 이제 궁금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이런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내뱉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놓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제 제가 조금 그 발언을 들려드릴 텐데 들어보시면은 그가 하는 발언 중에 노동자에 관해서 여성에 관해서 그리고 학력에 관해서 한국은 대학교를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25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거로 학력으로 인한 계급에 대한 이념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 큰 이 투표를 며칠 앞두고 큰 역할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번 여러분 판단해 물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잠깐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은 유시민 이분은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에도 출마한 적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했고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를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좌측 진영에 늘 있어 왔고 그 진영의 좌측 진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늘 주장한 것은 평등. 정의 뭐 이런 거 그리고 노동자를 여성을 약자를 우리는 보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던 좌측 정당에 있던 사람이 진보 정당에 있던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다. 이번 주에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정신이 아니냐. 대학교도 못 간 사람이 노동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사실은 그 당시는 결혼할 때는 김문수가 서울대학을 졸업한 상태가 아니고 다니면서 그 정학인가 대학인가 이 노동자 운동하느라 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학생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그 남편 잘 만나가지고 신분 상승하고 그 국회의원 와이프도 되고 경기도지사 이 사모도 되고 이제 대통령 후보의 사모까지 됐다. 네. 이것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갈 자리가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좌파 그리고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의 모순 혹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자신들이 평소 얘기해오던 그것은 진심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자기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쪽 지정에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지정에서도 전혀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없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없고 본인도 내가 표현만 거칠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한 말을 내뱉은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많은 여성들이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 특히 과거에 민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도 다시 자기 일터에 나서지 않고 계속 정치권에 남아서 그것을 메우면서 정치만 해온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들려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를 오랫동안 이제 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다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가끔 내뱉는 그리고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애틀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시애틀에서 한 공원에서 이 크리스천 한 그룹이 전도 집회 같은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도 공짜로 깎아주고 식료품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LGBTQ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Q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분들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머리를 깎아주고 식품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굉장히 무력적으로 방해하는 시위를 하면서 무력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23명을 체포를 했는데 네. arrest를 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이 집회에 참석한 이 크리스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반대로 LGBTQ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한 명은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있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1시간 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하는 걸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잡았지만은
크리스천들은 시의 가치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신념을 퍼뜨리는 극우 세력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이제 시장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사적으로 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 사건이 공원에서 있으니 1시간 후에 마치 준비라도 해놓은 것 같이 이 입장문을 내면서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네. 아주 이 시애틀 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반하는 그런 이념을 퍼뜨리는 그런 극우 세력이다라고 네. 이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집회를 리더한 이 리더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잠깐 좀 들어보고 조금 길긴 한데 한번 들어보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We showed up at Cal Anderson Park, and as we were there, we actually received reports the night before that there would be some protesters. Now, for us as Christians, as believers, and just as Americans, we want every single person to have the ability to express and to take advantage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ight?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religion. So we're welcoming protesters. We want anybody there, even if you disagree with us. Not to mention, we know you're going to get under the presence of God. You're going to hear worship. You're going to hear the gospel. Sounds like a win to me. And so as I'm on stage, our main event was supposed to start at 5 p.m. We got there at 1 p.m. because we were giving away free haircuts, grocery giveaways. I mean, we really just wanted to bless the community. But we found out very quickly that the protesters weren't going to be peaceful and had another agenda in mind. And so as I'm on the stage, I look to my left and I see protesters. They're about 10, 15, 20 feet away from the stage. They have signs up, they're giving us certain fingers on their hand. They're say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so I recognized really quickly, okay, this isn't just going to be a few rowdy people here. We have a real situation on our hand. And so, long story short, I'm on stage. I look to my left. A guy starts beelining it directly for me from the protester line. He hops over the barricade, and our MD of our worship band has to jump off stage and tackle him. And so, once again, this turned into a riot in Seattle. There was 23 arrests made, all on the protester side. One police officer ended up in the hospital. We actually came to find out that one of them actually pulled a knife and threatened a 17-year-old on our side. And not to mention, while the kids were getting haircuts, there was actually sexually, explicit, lewd acts being done directly in front of the children. And so this isn't your cute Christian story today. We are looking at evil in its face. Yeah, so we definitely had Antifa, Transtifa, the Communist Party of America. Yes, you heard that right. That is an actual group. Cal Anderson Park, to be honest, is the beast of the belly, right? That park is known as an LGBTQ specific park. It's very quote unquote inclusive. All the different communities gather there almost like a central point. And so they felt, that community, those protesters felt that we were attacking them and we were trying to elicit a response. But what they don't know is we actually tried to get a permit for Pike's Place, a completely different location. The city refused and said, hey, we recommend Cal Anderson Park. And we're like, are you sure you want to do that? Like, we are open to it. We want to worship peacefully. We want to gather lawfully, but just recognize what that's going to look like. And so that's ultimately why we chose that park and why we went there. So the mayor came out with a statement about an hour after the event, but he basically said, I'm paraphrasing here, that we as Christians were attacking his community because our beliefs are inherently opposed to theirs. Yeah, I was born by artificial insemination. I grew up in a lesbian household with 2 moms. I had never been to church my whole life. 15 years old, a friend invites me to church. I encounter the presence of Jesus, and I was an easy one. I said, I want more of this. I want to know who God is. I want to know who Jesus is. I want you, Holy Spirit. And in that moment, I became a born-again Christian, which obviously adds a layer to this because they're saying that we hate the community and all these different things. I'm like, wait, I have a lesbian mom till this day who I love, wh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I've shared the gospel with her. She's a financial donor in my ministry. I mean, you can't make this story up.
There was 23 arrests. All of them were on the protester side. Multiple police officers were assaulted. There was water balloons with urine being thrown. There was 2 people who rushed the stage. I mean, those are just the facts of the event. Secondly, I would say this. We desire anybody and everybody to be at our event, whether you're with us or you think you're against us. Why is that? Our desire when we come to cities is we want to bless the cities with free haircuts, grocery giveaways. We want to have real conversations. We want to share about the God who saved us and set us free in hopes that the same would happen for you. We are in revival and reformation. But what we're seeing in this hour is a merging of not just revival, but reformation, where Jesus prayed this: Father,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desire that not just in the 4 walls of the church, but to reach every major sphere of society in hopes that the greatest harvest in recorded history would take place in our generation as we host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번도 말씀하시지만은 크리스천들은 LGBTQ 커뮤니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정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생각이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적을 하지만은 그러나 무력으로 그들을 해친다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그룹도 역시 거기 가서 그냥 평화롭게 그들이 하던 그 행위를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무력으로 공격을 한 것이 이제 그쪽 사람들이었고 그거로 해서 이 사람들 지적하지만은 24명이 그 사건에서 24명이 체포가 됐는데 전원이 전부 다 LGBTQ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원래 자신들이 원했던 장소가 아니었다. 이 장소는 이 공원은 시애틀에서 LGBT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시청에서 그 장소의 허가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그 공원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네. 그래서 아니 당신들 정말 제정신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권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뭐 이렇게 리뷰하고 그렇게 할 그런 의도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발언도 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1시간 만에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1시간 만에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쇼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사람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뭐라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처음에 쇼킹한데 제가 그 내용을 일부만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이것은 시장이 그 사건 1시간 후에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입니다. 네. 시애틀은 LGBTQ 커뮤니티를 환영하고 포용하는 도시로서의 명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의에 직면한 트랜스젠더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열린 거구 집회는 far right, 거구 집회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애틀의 가장 대표적인 LGBTQ 지역 한가운데에서 우리 도시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신념을 퍼뜨림으로써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이 시장의 주장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집회를 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의 그 입장문 속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Anarchists, 무정부주의자들이 맞불 시위대에 침투해 폭력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시애틀 경찰청은 체포를 진행하고 주최 측의 행사를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최 측은 이에 응했습니다. 시장이 또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무정부주의들이라고 말하면서 맞불 시위대에 침투해 폭력을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그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웃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트랜스젠더 및 LGBTQ 커뮤니티를 공격하려는 거구 성향의 전국적 움직임 속에서도 시애틀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신념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분은 이 시장은 완전히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도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LGBTQ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못살게 굴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다고 실제로 믿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면은 시애틀 전체에 시애틀에는 제 아들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네. 제가 사랑하는 손녀도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 전체의 시애틀 시 전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마치 LGBTQ가 시 전체의 가치관인 것 같이 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입장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력을 도발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민주당이 성경의 가치관과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 입장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반하는 적대시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이례적입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그것은 아닌데 네. 예, 이런 식으로 시애틀 시장이 표현을 한 것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이 뉴스가. 예,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내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네.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시장인데 이 시애틀시 전체가 네. LGBTQ의 생각과 같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시의 가치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신념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경적 가치관은 그 사람이 하면 시장이 하면은 시애틀시의 가치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네. 그리고 극우 세력이다.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그렇죠? 신앙의 신념이 표현의 자유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시애틀에 여러 교회를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시애틀 자체는 그 오레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민주당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주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도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애틀 전체의 그 대표하는 시가 이런 식으로 그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친 LGBTQ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편을 급처분을 입장을 탁 선택하는 것은 아주 그를 이 시장으로 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좀 이 현실 미국의 현실, 리얼리티를 조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면을 해야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